가계대출이 위험수위에 이른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주택대출이 늘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경영부실대학 발표를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 대학들도 긴장 속에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가 2016년 경기도 동두천에 제2캠퍼스를 열 예정이어서 풍기와 영주 등의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5살 이하 국내외 선수들이 참여하는 국제 중등축구대회가 영덕에서 개막돼 7개 나라 10개 팀이 열띤 경쟁을 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아침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오늘도 파란 하늘이 펼쳐질 텐데요. 하지만 아침과 낮의 공기가 달라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가 22.3도, 안동은 18.8도로 가을 느낌이 나는 반면에 낮 동안에는 대구 33도, 안동 32도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이렇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또 오늘 아침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계대출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황이 더 나쁜 것은 수도권에서 줄고 있는 주택대출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크게 늘고 있어 자칫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거래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2, 4분기에도 대구에서는 아파트 2만 4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년 같으면 1년 전체 거래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만큼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은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최근 1년 반 동안 주택대출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가계대출이 2조 원 증가했고 이 증가분 2조 원은 고스란히 주택대출에서 비롯됐습니다. 대구 및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매매 수요가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주택 매매 수요에 기인한 주택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 대출 성격도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잡힌 전세대출 보증금액은 대구 경북을 합쳐봐야 올 들어 2천억 원 남짓. 서울과 수도권은 전세대출이 많았지만 대구 경북은 빚을 내 집을 사는 쪽을 선택한 사람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투기적인 수요가 빠져나가게 되고 금리 변동에 따라서는 상당한 어떤 주택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2005년과 2006년 부동산 경기 과열기에 늘려놓은 주택대출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미 부동산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대출 확대 쪽에 맞춰지면서 가계 신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3분 대구 북구 노원동 54살 안모 씨의 신발 가게에서 불이 나 진열 보관돼 있던 신발과 가게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선이 단락된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누전이나 전기 합선 등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상공회의소는 원전 사고로 인한 정부의 절전 규제가 기업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상인은 올 여름철 계약 전력 5,000kW 이상 업체들이 최대 15%까지 전기 사용을 줄여야 해 점심시간 조정과 부분 조업, 자가 발전기 가동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의무 감축률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과 2월에도 겨울철 전력 사용 의무 감축률을 지키지 못한 업체가 30여 곳이나 됐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식중독 발생이 잦은 개학철을 맞아 다음 달 6일까지 열흘간 학교 급식소와 학교 매점, 학교 도시락 공급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부패 변질 및 무신고 무표시 제품 등의 사용 여부와 조리시설의 청결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시군과 대구식약청, 경북교육청,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7개 반 45명의 합동 점검반이 나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 급식소와 학교 도시락 공급 제조업소, 학교 식재료 공급업소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하고 수거 검사도 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말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부실경영대학교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지역대학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자료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부실대학 명단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등 8개 평가 항목을 적용해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그리고 경영부실대학까지 동시에 선정됩니다. 경영부실대학에 걸리면은 이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내년부터 신입생부터. 그런 좀 강력한 조치가 올해부터 들어가죠. 때문에 해당 기준인 하위 15%에 속하지 않기 위해 대학들이 교육부의 평가 항목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만들어 보내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포함된 대학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포함된 대구 경북지역 대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개이고 이 가운데 6개는 학자금 대출 제한까지 받았습니다. 심하게 퇴직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명퇴금도 없어요. 7명 나가고 지난 학기 때 7명이 나갔어요. 교수만 7명이 나갔습니다. 정부는 대학 신입생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학내 분규나 중대 비리 발생 대학도 퇴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사실상 부실대학 고사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돼야 되는 상황일지 몰라요. 고등학교에서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그런 대학에 학생을 추천하기도 좀 그렇고. 정부가 부실대학에 대한 강력한 퇴출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부실대학이 가장 많은 대구 경북 지역 대학가에는 이번 주말 발표되는 명단이 사실상 살생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수 선물용 농식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150명과 명예감시원 570명이 나서는데 다음 달 1일까지는 주로 제조와 가공업체를 돌면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는지와 쇠고기 이력 표시가 정확한지 등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는 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돌면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모두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0.17%포인트 올랐는데 북구가 0.3%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고 남구와 달성군, 동구와 수성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 역시 0.17%포인트 올랐는데 서구와 남구, 달성군과 달서구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격 상승세는 거래보다는 호가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본격적인 이사철이 되면 매매와 전세 모두 거래량이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주 동양대가 경기도 동두천에 반환 예정 미군 기지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 제2캠퍼스는 2016년 3월 개교할 예정인데요. 풍기, 영주 등의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가 들어설 지역은 반환 예정 미군 기지인 캠프캐슬 11만 제곱미터 3만 3천여 평입니다. 2016년 개교 예정인 이 캠퍼스의 입학 정원은 학부 400명, 대학원 63명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이 정원을 유지하면 동두천 제2캠퍼스는 2019년에 학부 1,600명, 대학원 148명으로 늘어납니다. 지난 4월 교육부 대학 설립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동양대 일부 이전 계획은 4개월이 지난 8일 최종 승인됐습니다. 동두천 캠퍼스로 이전할 학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원으로 볼 때 영주 캠퍼스의 절반 정도로 예상됩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못 모으는 인원들을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수도권에 가서 거기에서 모은다면은 저희 대학이 앞으로 그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생존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입니다. 영주 캠퍼스의 정원이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 당장 풍기는 물론 영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대학이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 이 영주 본교를 살리자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지역의 어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와 동두천시는 2016년 이후로 되어 있는 캠프캐슬 반환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 이사단 정비대가 사용하던 캠프캐슬은 현재 비어있는 데다 규모도 작아서 반환 시기를 앞당기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두천시는 올해 안에 반환 시기를 확정한 뒤 동양대와 캠퍼스 건립 관련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인호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과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습니다.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등 경북지역 국회의원 14명과 김건영 경북도지사 등 경상북도 간부 공무원 19명이 참석해서 내년 국비예산 확보 방안과 대선 공약 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철우 도당위원장과 김건영 지사 등은 오후에는 이군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국비예산 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동성로와 국제보상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와 지하상가 출입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내년 3월 말까지 계속되며 이에 따라 옛 한일극장 앞 북쪽 한계차로가 축소 운행됐고 남쪽 한계차로는 다음 달 20일부터 축소 운행됩니다. 대구시는 공평내거리와 서성내거리 두 곳에 LED 교통 안내판을 설치하고 교통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사전에 우회하거나 주의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5살이야 국내외 선수들이 참여하는 국제 중등 축구대회가 영덕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우리나라 중등 대표팀과 스페인 FC 바르셀로나 유스팀 등 7개 나라 10개 팀이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르게 치고 달리고 몸싸움에 이어 멋진 골을 만들어냅니다. 중학교 선수로 믿기 어려울 만큼 경기 운영과 기량이 돋보입니다. 스페인과 카메룬, 호주 등에서 참여한 15살 이하 대표 선수들입니다. 我覺得呢場波可以令到我嘅足球技術進步，因為韓國係好強，係一隊好嘅對手，可以令到我進步。 I'd like to learn like different ways of football. We just played Barcelona. They played very good football, different to us, and yeah. 7개 나라 10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5개 팀씩 2개조로 나눠 조별 리그를 거쳐 4강과 결선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립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만 가지고 오는 기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을 불러들여서 그런 경험을 좀 쌓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FC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뛰는 이승우와 장결희 선수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덕에 원래 축구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입함으로써 작년도 중등연맹 축계연맹전, 올 봄에 265개 팀이 참석한 trung 계연맹까지도 완벽하게 소화낸 그 바탕으로 국제 축구대회까지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영덕군은 대회 기간 동안 참가팀과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 한국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행사도 갖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작품전이 열립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아시아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엿새 동안 대구 경북디자인센터 4층 전시실에서 사랑의 작품전을 엽니다. 전시회에는 전국에 있는 170여 명의 작가들이 기증한 작품이 전시되며 작품 판매 수익금은 대구 지역 장애인들의 월동 지원과 근로장애인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에서 각각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의 2013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르면 대구시 교육청은 서울을 포함한 7대 광역시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6개 평가 항목 가운데 학생 역량 강화와 학교 폭력 예방, 인성과 학생 복지 증진, 교원 학교 역량 강화 등 4개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북교육청도 도교육청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 평가 항목 3개 부분에서 1위를, 나머지 3개 부분에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오늘 부정, 불량식품의 뿌리를 뽑기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32명을 대상으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대구식약청은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감시원들에게 현장 견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낮의 공기가 달라서 옷차림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요.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지역 20도 안팎으로 꽤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30도로 웃도는 곳이 많아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 등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3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33도로 낮 동안 약간 덥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도 33도까지 오르겠고 봉화의 현재 기온 15도로 꽤 서늘한 상태입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고요. 안동의 낮 기온 32도로 낮 동안 덥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비가 오고 나면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